영화를 단지 스크린으로 감상하시는 분들, 포털사이트 영화 평점만 보시고 영화를 평가해버리시는 분들 모두 들어와. 여기는 여러분의 색다른 영화 라디오 채널 무비박스고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네 범죄도시 아이보니? 오늘은 개봉 초반 예상처럼 다른 영화에 밀리더니 역주행 끝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들 범죄도시, 청년경찰, 공조의 공통점을 무작정 분석해보겠습니다. 새 영화는 개봉 전 대부분 1위를 예상하지도 않았고 개봉 첫날 스코어도 1위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첫날 관객 수를 살펴보면 공조는 15만 명으로 2위, 청년경찰은 30만 8천 명으로 2위, 범죄도시는 16만 5천 명으로 3위로 등판했죠. 그러나 이후 공조는 더킹을 꺾고 범죄도시는 남한산성과 킹스맨 골든서클을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조는 780만, 청년경찰은 560만이 들었으며 범죄도시는 현재 630만을 기록 중입니다. 흥행대작들과의 경쟁을 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들은 오히려 가장 핫한 시즌을 노렸는데요. 공조는 설 연휴, 청년경찰은 여름 시즌, 범죄도시는 추석 연휴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즌은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당장 시간에 맞는 표를 못 구한 관객들은 제2, 제3의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때 입소문만 잘 타면 비수기 시즌 개봉보다 훨씬 많은 관객 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쌍끌이 흥행을 노리는 전략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키워드로 남남 투톱 배우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세 작품을 보면 여전히 통하는 흥행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투톱 배우의 조합도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스크린에서 원톱 주인공으로는 빛을 보지 못했던 배우들과 영화계에서 어느 정도 흥행 타율이 좋은 배우들이 만났습니다. 범죄도시 이전의 윤계상은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아쉬운 흥행 성적과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는 데는 다소 부족했었죠. 현빈도 드라마 배우로서는 잘 풀렸지만 스크린에서는 흥행이 아쉬웠습니다. 박서준도 청년경찰 이전에는 드라마로 뜬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죠. 반면 그들과 함께 등장했던 마동석, 유해진은 여러 흥행작에 출연했고요. 강하늘은 젊은 배우들 중에서도 스크린 흥행 성적이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입니다. 흥행의 안정적인 배우와 의외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배우의 조합은 관객들에게 익숙함과 신선함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세 작품 다 작품 전반에 코믹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코미디로 깔깔거리다가도 금세 스릴 넘치는 액션씬이 등장하죠. 공조에선 무뚝뚝한 철령 역의 현빈 옆에서 투덜대는 진택 역의 유해진이 있었고, 청년경찰에선 더맨더머 같은 강하늘, 박서준 조합, 범죄도시에선 마동석의 거친 액션과 거친 말투 속에 코믹함을 담았죠. 이 영화들은 스토리나 캐릭터를 비비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응징하는 권선징악 구도는 역시 유행을 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여성 캐릭터의 섬세한 캐릭터 구축은 아쉬웠지만 주연 캐릭터들만큼은 세 작품 모두 확실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라인보다는 뻔하고 쉬운 스토리 구조를 선택했는데요. 대신 캐릭터 매력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범죄도시의 윤계상, 공조의 김주혁은 이전에는 잘 맞지 않았던 악역 캐릭터를 연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DJ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작정 2017년 박스오피스 역주행 영화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확실한 매력 포인트를 가진 주연 캐릭터들이 영화 흥행에 한몫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 부산행의 흥행과 함께 관객과 언론, 나아가 영화계 모두 스포일러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관객은 영화를 보기 전에 쏟아지는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포일러를 골라내라 힘들었을 테고, 언론 역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객들이 질색하는 스포일러를 걸러내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영화를 만든 제작사나 홍보해야 하는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스포일러 노출로 인한 관객 수 저하 등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이고 어디까지가 관람 팁인지 누가 정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알기 싫은 건 스포일러고 내가 알고 싶으면 정보가 되는 건가요? 한편의 영화를 보기 전에 알게 될 모든 정보가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스포일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스포일러란 자동차에서는 속도가 올라갈 때 차체가 뜨는 걸 막아주는 장치를 말하고 비행기에서는 날개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재밌는 점은 문학과 영화 등에 한해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즉 스포일러란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구성과 흐름을 방해하는 음모 요소를 밝혀버리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결정과 결말을 포함한 플롯의 최종 도달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두 스포일러로 간주합니다. 이야기의 즐거움을 플롯의 디테일이 공개되는 서스펜스에서 찾는 사람들에게는 스포일러가 작품의 관람을 망쳐버릴 수 있는, 즉 스포일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이죠. 영화계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스포일러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수십 년 전 극장에서도 관객들과 영화 제작자들은 항상 스포일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죠. 하지만 근래처럼 엄격하게 스포일러를 금지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스포일러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흥행 요소로 활용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스포일러를 대놓고 영화의 흥행 요소로 활용하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사이코입니다. 이 영화는 유주얼 서스펙트 훨씬 이전에 이미 스포일러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 증명한 영화죠. 그리고 그것은 감독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히치콕 감독은 스포일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난 이 영화가 관객에게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껴요. 대단히 중요한 점이죠. 난 이 주제에 대해서나 배우의 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음향, 그리고 관객이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기술적인 요소엔 관심이 많지요. 영화적 기법으로 대중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영화가 상영할 때 몰래 극장에 들어가 관객들의 비명소리 듣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살인 이야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인물의 정체가 공개되기까지,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히치콕 감독은 철저하게 디자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이코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포일러가 특정 인물의 정체나 음모의 공개 여부를 떠나서 이 플롯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죠. 그거야말로 영화의 관람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의문이 생기네요. 과연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일까?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사도에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다는 사실은 과연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관객들에게는 사도세자가 죽는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에는 영화의 전개 과정을 인지하고 서스펜스를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죽음은 스포일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스포일러가 가리키는 다양한 영화적 장치는 영화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범인, 음모의 실체 같은 것들은 모두 영화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 중 하나죠. 그런데 종종 관객들이나 제작자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범인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 영화를 봐야 했나요? 범인이 궁금하다면 영화의 결말을 미리 보고 궁금증을 해소한 다음에 영화를 다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혹은 범인이 누군지 미리 알게 된다면 그 영화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스포일러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영화의 결말을 공개해버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굳이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구성하는 모든 사전 정보가 마치 스포일러인 것 마냥 매도해서 금기시하는 것도 즐거운 영화 관람 방식은 아닐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히치콕 감독이 관객들에게 충격을 줬던 방법을 사이코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지 범인의 실체가 공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결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알고 봐도 너무 흥미로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휴방 기간을 쉬고 돌아온 오늘 무비박스는 2017 박스오피스 역주행 영화들의 시시콜콜한 공통점 분석부터 스포일러에 대한 지금까지 하는 조금 다른 방향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더 재밌고 알찬 영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수근,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이윤택이었습니다.